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18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1세대 실손인데 왜 저는 80%만 보장한다고 되어 있죠? 라는 질문이 좀 있어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답변 드려 볼게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재진료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고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 드려보고, 뇌졸중은 받기가 힘들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넣으래요.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세대로 전환하고 2달 후에 철회 요청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싶으신 거죠. 근데 안 된다고 했다. 그 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 초짜입니다. CI보험 2009년 1월에 가입하셨다고 해요. 여기 있는 실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80% 지급하고 3천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다. 근데 이제 1세대 실비는 100%로 보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가입된 실비가 1세대 실비가 아닌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1세대 실손이 맞고요. 이게 1세대가 표준화 이전 실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2세대 실손부터 표준화 이후 실손이에요. 약관이 표준화돼서 다 똑같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나왔던 거 1세대에서는 가입한 시기 따라 회사 따라 상품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들 중에 이 100%가 아니고 80%짜리 보장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갱신으로 판 것도 사실 일부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이때는 표준화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것들이 막 나오던 때. 그래서 이게 잘 보신 거예요. 정확하게 보셨고 80%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게 80% 지급이 맞고, 이것도 1세대 실손은 맞는데 증권에 표기된 대로 보장이 되는 거고 100% 보장되는 상품은 아닌 게 맞다.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잘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4세대가 어떻게 보면 급여 80%, 비급여 70% 보장해 주잖아요. 이게 그 정도 수준인 거이고 또 가입 금액도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세히 보면 1세대 실비만의 또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실손 유지하시려면 CI보험 이거 계속 유지하셔야죠. 2009년이니까 19년, 29년, 한 20년 가까이 돼 가니까 거의 완납 시기도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 실비는 맞다. 차이는 좀 있다.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으로 간 수치가 높다는 소견을 받았다. 건강검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료일자를 다시 잡고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2번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2번째 갔을 때. 그래서 아무 처방을 받지도 않고 치료도 안 받았다. 이거는 고지 안 해도 되겠죠?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론 자세한 거는 현업에 계신 설계사분들에게 한번 확답을 받고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요 고지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3번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받은 사실 자체가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강검진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진료 날짜 잡고 한 번 더 갔어요. 이 2가지 사건이 지금 내가 보험 가입하는 날 기준으로 1년 내에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결과가 어땠던 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간에 고지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온라인 상품 같은 거 이거 고지한다고 해서 예스 하면 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현업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설계사분한테 한번 문의는 해보시고 하라. 청약서 상에 이렇게 예스 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뇌혈관 질환 보험, 허혈성 심장 질환 보험 이거 가입하지 말자 해서 영상 만들어 드린 게 있는데, 설계사에게 가입하려고 문의하니까 요새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받기 힘든 진단비여서 뇌혈관 진단비로 아예 상품이 나온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도 받기 힘든 진단비여서 허혈성으로 가입하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설계사를 아직 컨택하지 않은 상태라서 잘 모르지만 요즘 추세가 이런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추세가 이런 건 맞아요. 대부분 다 보장 범위가 뇌혈관 허혈성이 넓으니까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하시고,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범위가 더 넓은 거, 뭐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그런 진단비들도 또 있죠. 그렇게 많이 가입합니다. 네, 추세가 그런 건 맞고요. 받기 힘든 건 맞죠. 중증이니까.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동맥류, 처음에 여기 꽈리가 생기는 거 그것만 해도 이제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중증이라서 받기가 힘들 수 있죠.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중증이죠. 쓰러져서 병원 가서 입원하고 다시 복귀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중증이에요.
반면에 허혈성으로 가입하면 협심증만 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협심증 치료는 스텐트 치수라고 금방 현업으로 복귀한다. 그렇게 따지면 중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중증에 집중해서 가입하자. 제 관점은 그런 거예요. 경증까지 다 자꾸 범위를 늘리면 보장 범위 자꾸 넓어지고 보험료 자꾸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보험 다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금방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고 치료도 금방 할 수 있고 중증이 아니라면 그걸 보험으로 꼭 대비하면서 보험료를 높여서 월보험료가 높아져서 보험을 해지해야 될 상황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을 만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관점 생각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도 한번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위험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로 보험을 준비하시면 된다. 그런 관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실손 전환 철회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4세대로 전환하고 2달 조금 지나서 1세대로 다시 복구 요청을 했는데 재전환이 안 된다고 했답니다. 설계사가.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금감원 보도자료 보면 계약 전환 철회는 6개월 이내에 전환 청약을 철회하고 동기간 내 무사고면 아무 보험금 청구를 안 했으면 다시 환원해 드린다고 돼 있죠? 그리고 철회 신청일이 철회한 날이 전환 청약한 날부터 3개월이 안 됐으면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환원해 준다라고 돼 있죠. 이게 그냥 자료가 아니고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거 근거로, 이거 토대로 보험회사는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2달 조금 지나서 다시 복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어도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들고 가서 보험회사랑 다시 얘기를 하셔야죠. 녹취도 하고 금감원 자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라고 하고 안 되면 민원 넣어야죠. 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월 내에는 무조건 되고 6개월 내에는 보험금 청구 안 했으면 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